안녕하세요. 남스타입니다. 최근에 미팅한 고객분이 저한테 얘기하신 고민이 있었어요. 오늘은 그 고민과 제가 드렸던 답변을 여러분께 좀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요. 이분이 자산이 좀 있는 분이신데, 앞으로 화폐 가치도 너무 떨어질 것 같고, 여러 고민 끝에 빌딩에 좀 묻어놔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연락을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동안은 그냥 뭐 주택이랑 주식, 펀드 뭐 이런 쪽에만 투자를 하시다가 금융상품 쪽을 정리를 좀 해서 건물로 넘어오시려는 분이세요. 그래서 뭐 대출 비율 2, 30% 정도로 최소화했으면 하시고 4, 500억대 정도 되는 건물을 좀 알아볼까 하셨는데 주변에서 누가 그러더래요. 큰 금액을 한 건물에 묻는 것보다 한 2, 300억 정도 되는 거로 분산시키는 게 더 좋다. 하나의 몰빵은 위험 부담이 크다. 그래서 고민이 되신다고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어느 쪽이 낫겠느냐고. 이 고민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고, 그 후로는 좀 정리가 되신다면서 방향성을 좀 잡으셨거든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분산 투자보다는 똘똘한 한 채가 맞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택 시장과 빌딩 시장은 같이 갑니다. 물론 아파트의 가격 등락폭에 비해 빌딩 가격 등락폭이 좀 더 적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 분위기가 주택 시장이 먼저 선행을 하고 그리고 빌딩 시장 쪽으로 오거든요. 뭐 주택 시장 규제가 심해지면 빌딩 시장 쪽이 더 활발해지기도 하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시장인 거죠. 요즘 아파트 시장 어떤가요? 조용하죠? 거래가 많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가격 방어가 안 되는 것도 나오고 있고 지역이나 단지에 따라서 극명하게 좀 갈리고 있습니다. 아파트 시장도 마찬가지로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요. 수도권과 지방의 갭, 뭐 수도권 안에서도 지역별의 갭, 뭐 서울 내에서도 지역별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죠. 이걸 알 수 있는 지표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5분위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8월에 5.3 정도 되던 게 작년 연말에는 5.6까지 높아졌어요. 이 얘기는 결국 지금 비싼 아파트는 더 비싸지고 있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오르는 곳만 오른다. 제가 지겹게 얘기하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거죠. 레미안 원베일리 46평이 64억, 66억 뭐 이렇게 찍고 있고 압구정 현대 49평은 70억을 넘겼어요. 멈춰서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곳이 나오는 반면 이렇게 오르는 곳들은 계속 가고 있어요. 이건 비단 주택 시장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강남 빌딩 시장도 똑같아요. 코로나 불장 때 강남구라는 지역에만 있으면 그냥 날개도 친 듯이 오르던 집가는 현재 보합세를 보이고 있고 그때 거래된 건물들 중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된 금액으로 시장에 나오는 물건들도 있습니다. 근데 4대 대로변, 초역세권, 압구정 로데오 상권, 청담동, 신사동, 삼성동 내의 주요 입지 같은 곳들은 지금 어떤가요? 여기가 과연 더 오를까? 꼭지 아니야? 하시던 곳들인데 결국 비싼 곳이 더 비싸지고 있어요. 도산공원 인근에는 이 기업들 자금까지 들어오면서 평당 3억 5천 넘는 금액이 보이고 있고요. 인근 청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르는 입지들은 계속 오르죠. 이제는 강남에서도 어디에든 무조건 사놓기만 하면 돈이 된다는 시기는 좀 지나갔어요. 정말 똘똘한 한 채가 위험 부담이 더 적은 시대입니다. 그런 곳들의 수익률이 더 좋고요. 임대 불황의 리스크도 당연히 더 적고요. 강남에서도 묵직한 자산을 빌딩에 깔아두시려는 분들은 비싸고 좋은 입지에 사두시는 게 맞습니다. 도산대로, 강남대로 같은 4대 대로변, 역세권, 좋은 상권, 대형 오피스 빌딩 이런 곳들이요. 강남 외에 이 다른 서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중간한 곳은 엑시트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물론 뭐 자금 여력이 엄청 크지 않으신 분들은 계속 규모에 맞는 건물을 컨택해서 점핑을 해서 큰 건물로 불려 나가야겠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정말 고자산가이신 분들이 큼지막하게 움직이실 때를 놓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작년 KB 부자 보고서에서 보면 이 빌딩 상가 분야를 단기 고수익 투자 유망처로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100억 이상 자산을 가지고 계신 고자산가 분들의 비율이 가장 높았어요. 이 주황색 막대. 이런 고자산가 분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결국 강남입니다. 그리고 강남 안에서도 그분들이 선호하시는 지역이나 입지는 또 좁혀지고요. 그럼 바꿔 생각해보면 그런 입지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도 너무나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자산 규모가 300억 원 이상 되는 초고자산가들의 비율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강남 주요 입지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꾸준히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죠. 수요가 확실한 것만큼 좋은 투자처가 어디 있겠어요. 요즘처럼 시국이 불안정할수록 더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안정적인 투자라는 게 결국 똘똘한 한 채하고도 연결이 되죠. 그리고 강남 건물은 사치제로서의 역할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갈수록 더 양극화되고 오르는 것만 오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위험 분산을 위해서 작은 규모로 나눠서 분산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정말 똘똘한 입지에 제대로 하나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쿠시만에서 2025 상업용 부동산 전망한 보고서에도 보시면 이 강남 권역 내 대형 오피스 빌딩은 우량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 내에서 중소형 오피스 빌딩은 곳곳에 공실이고 위험 부담이 큰 상태지만 오히려 이런 대형 오피스 빌딩들은 안정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곳을 매입하실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굳이 자산을 쪼개서 작은 걸 여러 개 가져가실 필요가 없는 시점입니다. 오르는 곳이 오른다. 올해의 빌딩 투자에서 가장 기억해 두셔야 할 문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니까 고객분도 크게 끄덕끄덕 하셨거든요. 나도 그 정답을 알고 있었고 머리에는 다 있는데 괜히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고객분과 함께 소통하면서 더 좋은 투자 방향을 제시해드리고 설정해 나가는 게 이 직업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믿고 연락 주신 만큼 좋은 건물 매입까지 완료하실 수 있게 제가 더 열심히 뛰어볼게요. 강남 빌딩 매입 관련해서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지네요.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남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